진행되고 있는데요. 총평 어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주정. 듣기 좋은 말도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의혹이라는 의혹이 없는 의혹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강미정 저시 본인이 안 사고 누구한테 협찬받은 의혹이 있어? 그러면 그냥 의혹이 되는 거야. 뭐 그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까 댓글을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 왜 자료 제출 안 해요? 자료 제출 영건, 증인 여건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도 다 받아 쓰더라고요. 73% 자료 제출 안 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걸 떠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김민석보다 청렴한 사람은 국회의원 중에 몇 명 없을 거예요. 진짜 국민의힘은 맞아요. 한 명도 네. 없을 거고. 돈 없어도 이렇게 정치할 수 있어를 딱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그쵸. 분이에요. 오늘은 어제는 이제 어제 주인공은 주진우였잖아요. 급성 간염. 사실은 지금 급성 간염은 주진우의 병역 비리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병역 비리입니다. 근데 네. 오늘 두 번째 날 긁힌 거는 네. 정치 검사 조작질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야.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인데. 뭐 사생활 몰카질처럼 청문회 준비해놓고 악착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뭐냐면 김민석 의원이 저 검찰로부터 우검의 등으로부터 수사받았던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검사 출신 자가 긁혔단 말이에요. 그거 가니까 포커페이스 안 되네요. 급성 간염도 자기라고 지칭 안 했으면 조용히 넘어가면 되잖아. 정치 검사의 조작질하는 순간 주진우가 그렇게 해가지고 열폭하는 거예요. 왜 새날에서 뺨 맞고 김민석 후보자 앞에서 화풀이 안 하고. 맞아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주진우한테 장관 자리 하나 줘서 청문회에서 탈탈 털고 임명시키지 말자.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 양반 천사예요. 달리 말하면 진짜 천사라고.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저렇게 온화한 사람이 없어. 근데 실제로 옛날에 이낙연 때릴 때 보면 사쿠라나 적폐 세력이나 저런 내란 세력한테는 굉장히 센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정신이 그런 거예요. 단호할 때 단호한.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까지 하소연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 자금 뭐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장 나갔는데 민주당 요청으로 SK로부터 돈을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았는데 영수증 처리 안 했다고 그걸로 추징금 다 내고. 추징금 당하고 이런 거 다달이 있잖아요.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추징금 내는 거 아예 안 내고 그냥 나답하신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전두환. 세비 받아가지고 그걸 다 갚고 뭐야 저 출판 기념회하고 뭐 저 축의금 조의금 해가지고 그거 갚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거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내고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 아니 만큼. 내긴 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가산세까지 중과세까지 들어가니까 원래 있던 추징금보다 지금 더 많이 그렇죠. 내고 있었다는 예. 거죠. 사채처럼. 네. 예.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돌려받을 수 있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환급해 주는 거. 네, 그것도 안 그거 신청 받는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대신 화내도 되나요? 자 한번 봅시다. 저 민주픽 유튜브 채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님 보세요. 따로 세워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조작. 이벤트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도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를 놓고 본다면 현금 모두 6억 4두년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비밀상 출판 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요. 급성 간염에 꽂혔는데 정치 검사의 조작. 그러니까 우검에도 사실 조작이 가까운 거지만
주진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민석 의원 때렸던 거 있잖아요. 네. 그 6억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냐. 아, 연도 왜 안 쓰냐고요. 5년간에 걸친 그거 들어오는 족족 갚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갚았다는 부분은 쏙 빼고 마치 6억을 현금으로 장롱에 쟁여둔 넣었다. 것처럼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재밌게 쓰려고 했다. 이거는 네. 본인이 맨날 고소고발하겠다고 부르르 떠는 모습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의혹이라는 걸 말도 안 되는 걸 던져.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의혹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 의혹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해명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이거에 가치도 없다고 하지? 그럼 의혹 해명도 안 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얘들이 그런 거예요. 결론을 딱 정해놓고 청문회 하기 전부터 김민석 우리 인준 못 해줘. 난 반대를 싸고 있는 거. 피의자 총리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정치 그런데다가 검사. 예를 들면 뭐 그 조중동에서 김민석 후원자에 대한 이 뭐 단독을 하나 썼다고 쳐요. 재산 어저께 나왔던 증식에 거죠. 대한. 잘못 보면 김민석 후보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김민석 후원자 중에 재산 증식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는 거 있냐고 물어보면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이야기도 아닌데 그걸 김민석이 어떻게 합니까? 어제 TV조선 단독이 그거였어요. 강신성 씨. 우리 방송 출연한 적도 있어. 강신성은. 디테일하게. 근데 이 양반이 읽어주세요, 몇 진짜. 억의 땅을 샀는데 그게 나중에 올라가지고 몇십억이 됐다 하는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김민석 후원해준 모 씨. 그러면 사람들이 하이드라만 봤을 때 김민석이 맞아요. 그걸 도와줘가지고 마치 그 땅에 특혜를 받아가지고 산 것처럼. 야 조선일보는 진짜 성격 같아서는 그냥 확.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조작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조작이라는 게 얘들의 스킬이란 말이에요. 정치검사들의 스킬로 이런 식으로 민주 세력들을 말살시켰던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이야기 뭐 재밌는 짤이 들어 있습니다만 쌍방울 사건 조작이라는 것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다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얘네들 딱 그거라니까요. 이 사람 죄를 엮어야 돼. 그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엮어가지고 한 100개 때려. 그중에서 한두 개만 유죄 나오면 유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진우가 진짜 대표적으로 검사 시절 하던 짓거리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작 검사 나온 이야기 하니까 본인이 파르르 떠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하는 네. 거고요. 조작 검사 브이로그. 예, 맞아요. 진짜. 어저께 배준영이가 광주 사태라 그랬죠. 광주 사태란 그런 건지 표현에 모르겠네, 아, 진짜 진짜. 신 역사를 좀 강의를 좀 해줘야 되네. 이씨. 귀에 피가 나게 들려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뭐 야당 쪽에서 여당 쪽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됐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쓴 게 김영삼 정부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미처 못할 걸 먼저 하신 분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예, 민주화 운동 됐어요? 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거는 진짜 조롱하듯이. 조롱하는 거죠. 국회의원이고 대체로 뭐고 이런- 싸대기 맞아야 될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이딴 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곧 헌법에 수록될 거다야.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뭐 강의까지 안 되더라도 이런 게 있어. 김민석은 5.18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준영이 보고 있지? 잘 들어. 80년에 광주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군이 광주를 폭도로 몰아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학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대에 그때는 운동권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사회 정의를 외쳤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권들의 모든 대학생들의 관심은 5.18 진상규명이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세월호 진상규명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80년에 5.18이 일어났죠. 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나서 7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김민석은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하고 학생 운동권의 핵심이었어요. 그때 등장했던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평시 작전 통제권도 미국이 갖고 있을 때예요.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박준병, 미국, 광주 오적이라고 불렸던 사람들한테 이거 니들이 5.18 학살을 알고 있었냐, 용인해 준 거냐라고 계속해서 물었던 것 중에 대학생들이 미 문화원을 들어가서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직접 들어간 것도 아니야, 김민석은. 여러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총대장이었으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한테 사과할 생각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에 왜 사과를 해요? 대한민국에 민주화 운동했던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에 사과할 일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은 그 이야기 나오면 말을 못해요. 사실상 용인을 해줬거든. 그렇죠. 광주 학살하라고 미국이 용인을 해줬다고. 근데 이 새끼들이 있잖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온갖 부의 축적을 했던 이놈들이 김일석 같은 사람을 청문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미 문화원 점거에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라고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함은경한테 가서 물어봐라. 니네 당으로 가지 않았느냐. 함은경이 이때 당시에 정말 사진에 너무 정확하게 찍혀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봐도 함은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가서 군산에서 출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느냐. 왜냐면 본인이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미 문화원에 진입이 성공을 하면 동서남북으로 나눠져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맡은 게 김민석 의원이 숭실대였어요. 그래서 숭실대 가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미군 성공했습니다라고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루되어서 같이 지금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정치인이하고 그 상황에 학생 운동권 출신 최초로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이 김민석 의원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86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였던 사람들까지 정치권에 영입이 되죠. 오상호 의원 같은 사람들. 근데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 거는 그 주진우 검사 아버지가 주대경 공안 검사. 그렇죠. 그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공부해서 국회의원 돼서 정치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민주화 운동에 거의 전신과도 같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친일파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독재 후예들이 저지랄하는 거야 지금. 계속 한번 가볼게요. 열받네. 그 배준영이 관련해서 2021년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세월호 책임 우련 통운 의혹 법무부 추가 가압류 검토. 저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세월호를 고박한 업체가 우련 통운입니다. 근데 그 세월호 사건 때 고박을 잘못해가지고 그 실린 자동차 등에 짐이 쏟아지면서 세월호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관련해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막 청산하면서 사실 돈은 다 가져가는 그 빼돌린 사건이에요. 거죠. 네. 여기에 배준영이가 부사장 출신입니다. 이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는 법적 처벌, 법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거는?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건의 배준영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패한 기득권들의 모든 집합소가 나는 국민의힘이라고 봐. 야, 저 김용태는 4.3을 모욕하고 다들 뭐 분야별로 짰나 싶은 네. 생각도 들어요. 어제 보여드렸지만 배준영의 임대업 이야기를 잠깐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릴게. 임대업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에만 사무실 11개. 임대업을 등록한 배준영 의원은 오피스 임대 사업가로 봐도 무방하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빌딩 사무실 11개를 갖고 있다. 배 의원이 소유한 여의도 사무실 11개 가격은 신고액 기준 21억 1,800만 원이다. 배 의원은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임대를 해주고 있다. 잠깐만요. 저 시범 아파트가 김민석 의원이 살고 있는 정말 오래된 아파트. 네, 진짜 오래됐죠. 국회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 의원은 시범 아파트 보증금 3억 2천만 원과 사무실 보증금 1억 8,097만 원을 부채로 신고했다. 서울에 사무실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지역구 인천 중구 강화 옹진에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예. 이거 그렇다니까 저런 애들 모여가지고 11개가 이 우련통운 자산을 다 정리하고 난 후인지 이 전후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재산 증식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너무 이것만 흥망성가요. 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검증하려면 본인 자체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더러워도 돼. 우리는 치부해도 돼. 우리는 부패해도 돼. 니들은 안 돼. 이 마인드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계속해서 조중동 등의 언론들이 자료 제출 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현우 의원 이야기 저번에 우리 월요일날 방송 때 들어보셨을 텐데 자료 제출 예고도 웬만해 해야죠. 어저께 자기 이름도 이야기 안 했는데 급성관념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했던 놈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전처. 봐봐.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김민석 성적표도 아니고.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 기록. 저렇게 수사해서 그래요. 맞아. 네. 저런 식으로 별건 해서 다 파는 습관이야. 습관.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외국한 신고 필증 같은 경우에 외국한 도착한 게 코넬대 없다라는 것까지 코넬대에서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예요? 엄마가 다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과정에서 진짜 오히려 미담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오히려 김민석에게 반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가 많이 맞아요. 나오고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김민석 후보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친권 양육권을 다 엄마한테 넘깁니다. 보통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양육권은 넘기지만 친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반으로. 근데 친권까지 준 이유는 본인이 지금 추징금이나 과징금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을 경우에 친권이 아이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포기하고 지금까지 키워왔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 네. 아프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그런 걸 사건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 이 김민석 후보자가 엄청난 축제를 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 그 생각하면 해보면 그래요. 김민석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황태자였다니까요. 그 상황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 겸 총재의 비서실장 핵심 주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김민석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배신했다고 알고 있는 건 정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중진들 원로들한테 노무현 후보랑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성사시키고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몽준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의 여론조사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본인이 안 나서면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는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돼. 왜? 이회창이 40 나오는데 정몽준 20, 노무현 20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어설프게 하는 분들이 뭐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 배신했다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김민석 아니었으면 어려웠다라고. 그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은 사람이 김현 의원이에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뭐 무슨 김민세 하는 그 온갖 세월을 거치면서 10몇 년을 야인으로 떠도는 과정에 추징금 다 내, 세비 받으면 보통 축의금 받아가지고 그 돈 보통 막 유력 정치인들일수록 축의금 더 높잖아요. 국민의힘은 훨씬 더 많았을 거야. 축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뭔가 좀 들어온 돈들이 이거 다 추징금 갚는 데 쓰잖아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장모한테 얻어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또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김민석은 비리가 많은 사람이야도 아니야. 의혹이 많은 사람이어서 총리 인준 못 해줘.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시작도 전에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야. 검찰 수사랑 똑같잖아. 넌 유죄라고 해놓으면 유죄를 어떻게든 입증하려고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국 사건이잖아요. 사모펀드로 대통령 나가려고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돈의 비리가 있다고 봤는데 결국 표창장 하나로 끝난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게. 나갈까봐 무서웠다라는 얘기도 돌죠. 그러니까 진짜 어저께 조화준 우리 저 볼빨간 사춘기 기자의 헤드라인이 저거예요. 말만 떠들썩하고 한 방 없었던 야 김민석 책임만 껴줬다.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김민석을 새롭게 알게 된 거야 지금. 그렇죠. 맞아요. 재발견. 네. 이 정도였어? 라고 네. 그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1,000원짜리 당원하고 딱 결이 맞게 6천만 원짜리 총리 이래서 정말 검소하고 멋졌습니다. 네. 그 어저께 전용기 의원이 했던 질문 너무 울컥한 게 있어요. 평생 집 한 번 못 가져 보셨죠? 울컥해 안 해? 그거 가죠. 그게 네. 그 몇 년에 걸쳐서 친정으로부터 2억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수년에 걸쳐서 한 달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은 게 이제 2억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정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오는 딸의 입장에서는 김민석이라는 정치 천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생활비를 대던 그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거를 무슨 다른 데 투기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오로지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때리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이건 해체돼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 정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래도 김민석 의원님을 다시 보게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뭐 미담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다 반박하고 그다음에 그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조차도 그래 주진우 너도 한번 털어보자. 전 이런 분위기가 뭔가 정말 되게 정말 가슴이 막히게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김민석 의원님 정말 되게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어떤 됐습니다. 구조가 있냐면요. 청문회라든지 이런 논란 속에서 내가 몰랐던 어떤 사건이 국민의힘 같은 부류에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했던 저 사람이 그런 비리가 있었다고라고 한 방 얻어맞게 돼요. 그렇죠. 그게 조국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소위 조국 사태.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해명하지 못하면 여론이 악화돼서 결국 제대로 장관직도 수용 못했던 그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여 41일 만인가 사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상상의 밖에 있었던 행위들이죠. 조국 후보도 청문회 가서 다 해명할 수 있어?라고. 근데 그때는 청문회가 엄청 길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예.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빠르고 야비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은. 하나 터뜨린 상태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답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다른 걸 터뜨리고 완전 정신을 쏙 빼놨잖아요. 대응할 수 없을 예, 만큼. 국민의힘이 이런 거죠. 사실은 2일차 이 시간대쯤 일어서지 못할 만한 뭔가 의혹을 딱 터뜨려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어제껏 재탕 하는 거야. 말꼬리 잡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어제 민들레 헤드라인이에요. 상위 1% 부자 국힘의원들의 실패한 김민석 죽이기. 상위 1% 부자.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 재산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야, 보세요. 이정배 의원, 그러니까 저 숫자가 올해 거이거나 작년 거예요. 이정배 위원장 32억. 가난한 편이야 저기서. 그렇죠. 검소하네요. 위원장인데. 저 강화의 배준영 간사 52억. 저 세월호 관련사의 부사장 출신. 우량통운. 여의도에 부동산만 11채. 주진우 70억. 더 되지 않나요? 김희정 46억. 더 될 거. 나 김희정은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 곽규택도 가난한 편이네요. 41억. 그러면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김민석 후보가 지금 저 정치자금이라는 게 후원금을 빼면 6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대한민국 부자 중에 부도덕하지 않은 걸로 돈 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가 편법적인 거, 어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투자해갖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불법으로 개발 정보 빼내기. 왜? 내가 구청에만 좀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 빼내가지고 미리 땅 사놓고 돈 버는 거. 네. 검사들 쓴 스킬 하나 있잖아요. 수사 중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산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그 짓거리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주진우만 해도 지 아버지가 왜 얼마큼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저 정도 돈 갖고 있으면 불법적인 거 몇 개는 걸려 있다고. 자,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그 민들레 헤드라인 그거잖아요. 상위 1% 부자 국힘의원들이 실패한 김민석 죽이기라고. 김민석은 지금 돈에 관해서는 아예 초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수도자 같아요. 저 진짜 사실 너무 속상했어요. 그 청문회 장면. 앞으로 모든 장관이나 수석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날 해피님께서 그걸 쓰셨어요. 권현문 PD님 불안해서 요춥니다. 조만간 장관 후보자들이 모조리 수사하고 기소하는 심은정의 검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흉흉한데 어찌 될까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우라와 분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잘 막을 수 있을런지요. 신경안정제 새날TV 인정시켜주세요. 안정시켜주세요 하셨는데. 공수처가 지금 심우정이 그 고발해가지고 지금 조사 들어가게 되지 예, 않습니까? 배당됐습니다. 심우정 된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막 들어선 정권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지금 지나보니까 대선을 꿈을 꾸고 일부러 질렀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심우정 같은 캐릭터는 윤석열하고 다릅니다. 기회주의자지. 힘이 약한 기회주의자지. 윤석열이는 그냥 나를 한번 죽일 때는 죽여봐 하고 덤빈 그런 캐릭터에 가깝고요. 더군다나 그때랑 많이 환경이 달라져서 저는 그렇게까지 못 갈 거라고 확신하고요. 참.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김민석 의원 10대 의혹이라고 자세히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뭐 예를 들면 저기 중에 이제 소명된 것 중에
중국 석사학위 이력의 진위. 여부. 얘네들은 뭐라고 의혹을 진위 걸었냐면 그거 여부. 가짜 아니야? 그래 출입국 기록했고 지금 성적표까지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그런 거예요. 진짜 저걸 했다고? 그렇게 돈 욕심이 없다고? 공부를 했다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없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도 돈 받은 대장동 관련해서 받은 거 없었을 때 잘 숨겨서 그랬을 거야. 아, 그런 그렇죠. 것처럼 지독하다고. 아 진짜 저럴 수 있다고 말이 안 돼라는 식으로 물고 다는 거죠. 근데 저 10대 결격 사유도 이걸 돌리면서 마치 저게 진짜인 것처럼 돌리는 스킬을 쓰고 있는데 수입을 초과한 지출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지출이 아니라 사실은 추징금을 내는데 다 그렇죠. 꼬라 박은 거잖아요, 사실상. 누가 그렇게 정치 스폰 받고 수입을 초과할 정도의 그 지출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소매 떨어져 나간 양복 같은 걸 입고 다닙니까? 아, 여러분 상 줘야 된다니까요. 상 줘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그 63빌딩 건너편에 시범 아파트 밖에서 멀고를 보면요. 그 중에 배주영이네 집도 있다는 거잖아. 소유주로서. 네, 세준 거. 야, 물론 오랜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사선 의원에 사는 집이 저거라고? 자가도 아니잖아요. 세대로 사는 거잖아요. 장관도 하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면 정관예우 받아도 지네들처럼 네. 받으면 엄청 받았을 텐데 안 했잖아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연탄 사용하던 아파트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야 합의를 하면 좋고 안 해주려고 이제 며칠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론이 야, 초청인데 인정해줘라. 청문 먹고서 뭐 써줘라 이렇게 하면 그게 밀려서 해줄 수도 있는데 저쪽에서는 흠집 내고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의혹이 많으니 안 되라고 지금 땡깡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이달 3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때 국회에서 이제 표결하면 돼요. 150명만 넘으면 됩니다. 네. 그게 안 되면 다음 달 4일까지는 인준하겠다고 대통령실도 그 이야기를 했죠. 낙마 사유 없다. 임명할 거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이제 장관들 청문회가 그러면 지금 6월 다 끝나가고 7월 달 내내 청문회 전국일 것 같고 뭐 다 완료되는 데까지는 8월 뭐 9월 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날 해피님이 왜 걱정을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뭐 의혹이 나왔는데 이종배 같은 애들이 또 고소고발하고 하고. 그러면 그걸 검찰이 가져가서 이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장관 후보자들 싹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빨래 코스처럼 네. 진짜 일사불란하게 엄청 잘 돌아가요. 근데 예. 그때 당시랑 많이 다른 거는 공수처생겼죠. 네. 그다음에 경찰의 스탠스가 검찰하고는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이게 정권이 한 2년, 3년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한번 질러볼 수 있어요. 윤석열이처럼. 어떤 검사가 인생 망치면서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국민들도 많이 깨어있고 새벽 3시에 단독내는 그런 짓거리 이제 국민들한테 안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고요. 아, 이분은 한타를 영타로 주셔가지고요. 네. WLFK, FWLFK 이거 뭐예요? 한번 쳐봐요. 아, 영한 바꿔치셨구나. TV로 주진우를 보면 눈병 걸리고 목소리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나고 길템이 닮은 조작 제1검사 주진우를 정말 안 보고 싶다. 지랄이님입니다. 아, 지랄. 감사합니다. 그걸 또 찾아내셨습니다. 아, 해움님, 저 청문회 모습이 일제시대 순사가 독립운동가 고문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쟤들 대대로 불을 물려받는 거 보세요. 참담합니다 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거요. 이게 양극화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있는 놈들이 더 재산을 쌓고. 그럼요. 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 상대 망하는 거 싹 네, 없애버리고. 아까 새날 해피님 읽어드렸고요. 맞아요. 은설 집사님. 6월 3일에 이름 바꾼 잼며든 부산 촌놈입니다. 선거날 자가치 시장 할머니들 62분 모시고 투표하고 아직까지 욕먹고 있네요.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요새 제 마음속 수계 리스트 순위가 자주 바뀌어서 스트레스입니다. 내란 수계, 성형 수계, 음란 수계, 기각 수계, 엄지 수계 외에 부산 3대 수계, 간염 수계, 국모 수계, 찰정하셨다. 조작 수계. 조작 수계 등 이 망할 수계의 힘 언제 해체되나요? 하셨습니다. 절만 참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들은 외계인이 분명하다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인간들만 저당에 가는 건지 저당에 들어가면 이상한 알약 먹고 이상해지는 건지 그냥 해체 공중분해 가 정답인 듯합니다.
계속 말씀드려 옵니다.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는 법과 절차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쟤네들은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사실상 불법을 합법인 것처럼 그런 조작기를 하는 거죠. 그게 조작이라고 하는 거고. 분노의 질주님, 마차님 잼프 당선 이후 너무 기뻐 친구놈들이랑 23일 연장 술 처먹고 엄마한테 뒤지기에 처음 맞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도 좀 즐겨요. 우리 방송처럼요. 1부 마치겠습니다.